어쩔 수가 없나 봐 진짜. 인생 레벨업 하려면 알아야 돼. 그걸 스스로 하는 게 쉽지 않잖아 솔직히. 근데 그걸 스스로 할 줄 모르고 나이 들어버리면 그냥 진짜 평생 개 족밥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야. 안녕하세요, 발품인생입니다. 현재 저는 인생 오답노트 시리즈를 연재 중에 있고요. 이번 주제는 독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흔하게 나오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캥거루족인데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바로 어떤 그 캥거루족의 시조새이자 선구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제가 그 85년생인데 적어도 제 또래까지는 그 캥거루족이라는 용어 자체가 막 요즘처럼 막 흔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 주변 또래 친구들 같은 경우도 보통 아무리 늦어도 막 29, 30 이때만 돼도 엄청난 심리적 데드라인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만 되어도 그때는 막 위기의식 느껴서 막 서둘러 독립하거나 막 시집장가 잘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30대 중반까지 부모님 등골 빼먹고 살았던 거죠. 혹시 요즘 독립을 좀 고민하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좀 참고가 되길 바라면서 저의 개인적인 오답노트 한번 짓거려 보겠습니다. 빠르면 20대부터 좀 늦더라도 30대까지 누구든지 하게 되는 고민 중 하나가 그 독립 또는 자립에 대한 고민인데요. 그 독립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좀 다양한 편이죠. 뭐 가족들과 잘 안 맞아서 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또는 좀 성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서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웃긴 게 처음으로 독립을 고민하기 시작하게 된 이유가 좀 병신 같아요. 20대 후반에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보기 시작한 미드가 있었어요. 프렌즈라고, 당시에 그 미국의 젊은 도시 남녀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미국식 스탠다드 영어 회화를 공부하기에 정말 완벽한 미드거든요.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그 뉴욕 맨해튼에 상경한 6명의 젊은 남녀들인데, 그 친구들이 그 아파트를 렌트해가지고 같이 동거하고 살면서 벌어지는 그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모아놓은 그 소위 말해서 청춘 시트콤이에요. 그 보면은 정말 재밌고 또 로맨틱합니다. 너무 재밌어서 진짜 영문법 하나도 모르던 상태에서 그 영어 대본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대본을 진짜 달달달 외웠었거든요. 어쨌든 그 미드를 보면서 그 스멀스멀 생겨난 그 독립에 대한 낭만과 허영심, 그게 시작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뒤늦게 쫓기듯이 그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반지하 빌라로 부랴부랴 독립을 했었고요. 프렌즈 같은 낭만은커녕 현실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엄청난 개고생길이 열린 거죠. 일단 이 넓고 깔끔한 그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지어진 지 무려 40년 가까이 된 그 좁아 터진 구축 빌라 반지하라는 주거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건 마치 과장을 좀 보태서 제가 뭐 거의 베어 그릴스가 된 느낌이야. 참 상상 이상의 많은 도전들이 요구가 됩니다. 제가 뭐 거진 3년 정도를 그 반지하 빌라에서 살았었는데 정말 기억하기 싫은 족같은 추억들이 참 많거든요. 일단 뭐 오래된 구축 빌라이다 보니 간간히 나타나는 바퀴벌레들은 기본이고, 몇 가지 인상적인 에피소드들을 좀 예로 들자면, 그 어느 날 그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이렇게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문 앞에 쥐새끼 시체가 놓여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 그 주말에 시간을 내서 이제 삽을 이용해 갖고 치웠어요. 또 어느 날은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와, 이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실화거든요. 그 곱등이가 위에서 천장에서 툭 하고 떨어졌어. 와, 이건 당시 충격이 거의 반나절 정도 갔었는데, 그 알고 보니까 천장벽 모서리에 살짝 벌어진 틈을 발견했었거든. 그 밖에서부터 거기로 벌레가 들어오는 통로였던 거죠. 그 밖에도 뭐 더 이상 밥 해주는 엄마도 안 계시고 좀 경제적인 부담도 생기죠. 공과금, 월세, 식비를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좀 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었는데, 어떤 분이 그 댓글로 그래도 그 30대 중반에 가까워서야 독립을 했다면 그래도 돈을 좀 모았을 거 아니냐. 전혀 못 모았습니다. 뭐 앞서서 올렸던 영상에 나오는데 20대 후반에 제가 뒤늦게 예술병에 걸려가지고 음악한다고 깝치면서 작업실 임대하고 악기 사고 레슨 받고 개뻘짓하다가 돈 싹 다 날린 상태에서 그 보증금 정도만 마련하고 부랴부랴 독립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좀 기본적인 난관들에 불과하고요. 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살다가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떤 독립적인 인간으로 거듭난다는 게 당초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로 좀 예측 못한 고생길들이 열렸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개고생길을 걸어가게 해준 그 독립이라는 선택을 지금 뒤돌아봤을 때 후회하는가?
아, 이거 오답이었나? 사실 존나 후회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30이 훌쩍 넘어서야 좀 뒤늦게 독립한 걸 후회한다는 거. 그러니까 왜 나는 독립을 진지하게 더 일찍 하지 못했었나, 그 사실이 진짜 너무너무 후회가 돼. 특히 과거로 돌아가서 나 자신을 존나 패버리고 싶은 게, 그렇게 어영부영 고민만 하다가 선택을 미루고 무려 30대 중반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야. 뭐 제때 빨리 독립을 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독립을 준비하면서 전략적으로 돈을 모은 것도 아니야. 한마디로 저는 선택을 안 하고 그냥 미루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지금 진짜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아마 그때보다 훨씬 빨리, 아무리 늦어도 20대 안에는 독립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고생스러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독립에 관해서 좀 이로운 점들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나름 몸소 깨달은 독립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독립의 장점 첫 번째, 현실 감각이 생기고 자기 객관화가 강제로 이루어집니다. 포인트입니다. 거의 강제로 이루어집니다. 저는요, 이 태생이 막 흑수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나이 30이 훌쩍 넘도록 진짜 몰랐던 게, 비록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진 않지만 그와 별개로 나 자신은 그 개인으로서 돈 없고 가난하고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몰랐어, 진짜로. 그 사실을 독립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야. 막 월세 쪼들리고 식비, 생필품 전부 내가 부담하면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이 서울 바닥에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집이 단 하나도 없구나. 소유는커녕 내 한 몸 누울 수 있는 공간을 그나마 빌릴 수 있는 게 최선인데, 그 빌릴 수 있는 공간조차 반지하 월세방이 유일하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아, 진짜 지금까지 살던 대로 앞으로도 쭉 계속 이렇게 살면 진짜 좆되겠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모님의 온갖 잔소리와 가스라이팅에도 도무지 생겨나질 않던 현실 감각이라는 게 이 족같은 반지하에서 돈에 쪼들려 궁핍하게 살다 보면 너무너무도 쉽게 생겨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30이 훌쩍 넘어서 저는 그 생존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노예 근성도 좀 생겨가지고 이 악물고 막 직장에서 버티기도 하면서 뭐 재테크나 투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 독립의 장점 두 번째, 인생의 방부제 기능입니다. 뭐랄까, 부패 방지 기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이 이렇게 계속 고여있으면 썩듯이 사람도요, 계속 같은 환경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케바케지만 내가 좀 안정감을 느끼고 이렇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다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 인생의 발전을 엄청나게 저해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인생을 좀먹게 만드는 케이스들이 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내가 바로 그런 케이스지. 그 사람은 대부분 유년 시절부터 가족이라는 똑같은 사회 집단에서 최소 20-30년 정도의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비록 마음에 어떤 안정감을 주지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인간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요, 결국 이 좁은 시야와 가치관에 갇히게 됩니다. 물도 계속 이렇게 고여있으면 썩게 되듯이 사람도 계속 동일한 환경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결국 처지고 어느 시점부터는 오히려 이렇게 퇴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인생을 좀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때로는 좀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모험을 해봐야 좀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하루라도 어리고 젊었을 때.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어릴 때부터 안주하고 안정만을 추구하다 보면 좀 길게 봤을 때 오히려 더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좀 빨리 독립을 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나 같은 경우는 그 하루라도 좀 빨리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좀 더 일찍부터 좀 넓은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이 현재는 결과적으로 좀 더 큰 손실로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와서 느끼는 부분은, 와, 내가 진짜 독립을 겨우겨우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했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뭐 더 빨리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만약 그 당시 독립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무리해서 후딱 안 했었다면 지금쯤 더 상태가 안 좋았을 것이다. 진짜 나이 처먹고 집에 틀어박혀 막 부모랑 싸우고 막 징징대고 민폐 끼치면서 더더욱 사람 구실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독립한 결과가 지금도 사실 뭐 아등바등 개같이 살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은 이렇게 1인분의 인생을 다 하고 살고 있잖아. 나라는 몸뚱이를 온전히 스스로 책임지고 부양을 하고 있잖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지. 이 교훈이 되게 중요한 게, 왜냐면 여러분, 살다 보면
사실 최선이라는 근사한 선택지가 대부분 주어지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살면서 내 주변에 완벽하게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야. 최선은커녕 그냥 차선도 진짜 좋은 거고, 나 같은 M생의 경우는 그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었어.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해도 결과가 탐탁지 않지만 그거라도 안 하면 더 안 좋아지고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게 현실이더라는 거죠. 세 번째, 자신의 삶에 더 몰입할 수 있다. 독립을 하게 되면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그리고 한 달 내내 온전한 나로서 살아가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과 함께 있으면 부모님이나 형제가 말도 걸어주고 밥도 같이 먹고 주말에 막 이렇게 같이 놀러가고 그러고 살다가 독립 후에 갑자기 찾아온 그 정적이 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마냥 외로워하기보다는 좀 관점을 살짝 바꿔본다면 누군가의 방해 없이 내 삶에 몰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누군가의 방해 없이 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이 수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 독립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 유행이 왔었거든요. 그때 또 때마침 이 회사 일까지 그만두게 돼서 몇 달 정도 진짜 반강제적으로 외부와 완전히 고립돼서 생활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흔치 않은 기회다. 이참에 독서를 존나게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내 인생을 먹여 살릴 지식과 인사이트를 한 번에 벼락치기 해버리자 결심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정말 이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글 쓰고 명상하고 이지랄 하면서 거진 정말 수개월을 살았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사실 내가 원했었던 건 어떤 생존 지식이었거든. 물론 일단 세상을 살아가고 사회에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지식들도 나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해요, 그때. 근데 예상 밖으로 내가 덤으로 얻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그 시간들이 어떤 개인으로서 나만의 아이덴티티,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빌드업 해나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 독립 후에 내가 건진 것 중 하나가 이렇게 나만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쉴 새 없이 짓거릴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그 콘텐츠가 생겼다는 거. 뭐 나쁘지 않네요. 사실 제가 생계 때문에 좀 바빠서 영상을 자주 올리진 못하지만 진짜 시간만 있으면 영상 100개도 쌉 가능인데. 마지막 네 번째, 이 생존과 결핍이라는 진짜 살아있는 동기부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독립의 장점 중 첫 번째로 자기 객관화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자기 객관화 이후에 처절하게 몰려왔던 감정이 나 자신에 대한 진짜 어마어마한 결핍감이었거든요. 막상 독립 후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나 자신 개인으로서는 돈 없고 가난하고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진짜 몸으로 깨달으면서 현타가 엄청 시게 왔었거든요. 그 동기부여라는 게 이 책으로 글로 읽어서 머리로 깨닫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척박한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서 몸으로 깨닫는 결핍으로 인한 동기부여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 독립을 하기 전에 나는 참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좀 대단한 사람들처럼 무언가 빡시게 노력하는 게 왜 안 될까,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된 실질적인 계기가 있는데, 오래전에 그 사설 교육기업에서 그 인문학 강의를 듣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가 당시에 굉장히 입소문 나고 되게 잘 나가는 업체였어요. 그때 내가 진짜 놀랐던 게, 거기 대표님이 저보다도 어린 2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거든. 겉모습은 그냥 평범한 대학생 비주얼이었어. 근데 강의도 엄청 잘하고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사람이 대차고 대장부 같은 거야. 거기다가 그렇게 어리고 젊은 나이에 당시에 나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독하고 빡시게 사는 걸 보고 정말 속으로 기겁을 할 정도였거든. 난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진짜 인간적으로 궁금해지더라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19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그 생존으로 내몰리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독립을 한 거였더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등 따시고 편안했던 가정환경에서 자라난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결핍을 겪으면서 만들어 온 DNA부터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죠. 정말 부유하고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나면서도 태생이 지혜롭고 똑똑한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고 이 저같이 그릇이 작은 범인들은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한데 살면서 개 족같은 상황들을 몸소 겪은 후에야 후회를 바탕으로 겨우겨우 조금씩 발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나 봐 진짜. 인생 레벨업 하려면 척박한 환경에 자신을 던질 줄 알아야 돼. 근데 문제는 그걸 나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 내가 자라난 환경이 굉장히 편하고 안락한 환경이라면 그걸 스스로 하는 게 쉽지 않잖아 솔직히. 근데 그걸 스스로 할 줄 모르고 나이 들어버리면 그냥 진짜 평생 씨발 평생 개 족밥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제가 늦은 독립을 후회하는 이유와 제가 느꼈던 독립의 이로운 점 등을 말씀드려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오답 노트는 그냥 적당히 참고만 하시고 그냥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뻘소리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